쾅, 쾅, 쾅. 철문이 흔들린다. 여자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대답이 없다. 여자가 문을 발로 찬다. 한 번, 두 번, 맨발이 얼어붙는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른다. 영하 15도. 그녀가 주저앉는다. 더 이상 힘이 없다. 파란 입술, 얼어붙은 눈물, 떨리는 손이 하얀 손수건을 움켜쥔다. 수아야, 미안해. 목소리가 떨린다. 의식이 흐려진다.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었어요. 손수건 위로 마지막 눈물이 떨어진다. 그리고 얼어간다. 남편의 폭력에서 도망쳤던 그녀. 비 오는 밤 전단지 하나를 믿고 들어온 저택.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빗줄기가 거세다. 낡은 반지하 방 안에서 비명이 터진다. 돈 내놔. 이년아. 남자의 주먹이 여자의 얼굴을 때린다. 32살 한나라가 벽에 부딪혀 쓰러진다. 입술이 터진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진다. 여보 제발. 그 돈은 수아 밥값이에요. 닥쳐. 내가 도박장에서 손목 잘릴 판인데 애밥 타령이야? 남편 최민호가 소주병을 집어든다. 38배 남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도박에 미쳐버린 짐승이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5살 수아가 구석에서 울고 있다. 작은 몸을 벽에 바싹 붙인 채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그 순간이었다. 민호의 손이 아이를 향해 뻗어진다. 이 새끼도 시끄러워. 안 돼. 나라의 본능이 폭발한다.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참아도 내 새끼 손끝 하나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다. 나라가 민호를 밀쳐내고 수아를 번쩍 안아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다. 어딜 도망가. 거기서. 민호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린다. 하지만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신발도 신지 못했다. 맨발이다. 빗속을 달린다. 차가운 시멘트가 발바닥을 찌른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을 베인다. 피가 흐른다. 아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살아야 한다. 내 새끼 살려야 한다. 얼마나 뛰었을까. 폐가 터질 것 같다. 모퉁이를 돈다. 막다른 골목이다. 뒤에서 민호의 발소리가 들린다. 잡았다 이년아. 민호가 나라의 머리채를 낚아챈다. 나라의 목이 뒤로 꺾인다. 아이가 떨어질 뻔한다. 나라가 필사적으로 수아를 끌어안는다. 살려주세요. 제발. 용서. 내가 날 죽일 판인데. 민호의 주먹이 다시 올라온다. 나라가 눈을 질끈 감는다. 그때 지나가던 차의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비춘다. 민호가 잠깐 멈칫한다. 나라가 그 틈을 노린다. 민호의 팔을 물어뜯는다. 이 미친년이. 민호가 비명을 지른다. 나라가 수아를 안고 다시 뛴다. 이번엔 큰 길로 나온다. 사람들이 보인다. 민호가 욕을 퍼붓지만 더 쫓아오지는 못한다. 나라는 계속 걷는다. 갈 곳이 없다.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다. 고아원에서 자란 나라에게는 기댈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편의점 앞을 지나친다. 시계를 본다. 밤 11시. 수아가 떨고 있다. 엄마 추워. 배고파. 나라의 가슴이 찢어진다. 주머니를 뒤진다. 1,000원짜리 지폐 3장. 이게 전부다.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산다.
수아에게 먹인다. 아이가 와작와작 씹는다. 나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킨다. 다시 밖으로 나온다. 비는 계속 쏟아진다. 어디서 자지? 나라가 골목을 헤맨다. 가로등 불빛도 희미한 쓰레기 더미여. 박스가 몇 개 쌓여 있다. 나라가 박스를 펼쳐 비를 막는다. 젖은 옷 그대로 수아를 끌어안고 앉는다. 엄마가 미안해. 지민아. 나라의 목소리가 떨린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때였다.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나라의 무릎에 떨어진다. 비에 젖은 전단지다. 번진 글씨 사이로 몇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청담동 저택 파출부 급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월급 선불 가능. 나라의 손이 전단지를 움켜쥔다. 종이가 구겨진다. 청담동. 부자들이 사는 곳. 나 같은 사람은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곳. 하지만 아이 동반 가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나라가 수아를 내려다본다. 아이가 떨고 있다. 파란 입술. 젖은 머리카락. 가자. 수아야. 엄마가 너 따뜻한 데 데려다 줄게. 나라가 일어선다. 피 흐르는 맨발로 다시 걷기 시작한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향해. 그곳이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다. 빗속을 걷는 모녀의 뒷모습이 어둠에 잠긴다. 이들이 향하는 청담동 대저택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5시. 나라가 수아를 업고 청담동 언덕을 오른다. 맨발은 이미 피투성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거대한 철문이 나타난다.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넘는다. CCTV가 여러 대 보인다. 나라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누른다. 딩동. 잠시 침묵. 그리고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십니까? 저.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파출부 구하신다고. 인터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린다. 나라가 다급하게 덧붙인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너무 춥습니다. 철컥. 무거운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린다. 나라가 안으로 들어선다. 정원이 보인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 화려한 조명. 그리고 저 멀리 웅장한 2층 양옥. 나라의 숨이 막힌다. 딴 세상이다. 현관문이 열린다. 빳빳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난다. 정우진. 이 집의 집사다. 그가 나라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코를 찌푸린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맨발로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급하게. 정우진의 눈이 가늘어진다. 나라의 찢어진 옷, 멍든 얼굴, 피 묻은 발. 그는 뭔가를 직감한다. 도망자로군요. 남편한테서. 나라가 고개를 숙인다. 부정하지 못한다. 거실 한쪽 벽에 검은 천으로 덮인 액자가 보인다. 제사상을 차렸던 듯한 흔적.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난다. 나라가 그쪽을 흘끗 본다. 잠깐만 계세요. 사모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정우진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최 실장, 무슨 소란이야? 2층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한 여자가 천천히 내려온다. 오현주, 50대 후반.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얼굴은 창백하다. 깊게 팬 눈두덩이. 생기라곤 없는 눈빛. 상복을 입은 사람처럼 어둡다. 사모님, 파출부 지원자인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돌려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 오현주의 시선이 나라의 등에 엎인 수아에게 꽂힌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당장 내보내. 집에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 질색이야.
내 딸은 울지도 못하는데. 오현주의 히스테릭한 목소리에 수아가 깬다. 아이가 눈을 비빈다. 그리고 배를 움켜쥐며 말한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나라가 황급히 수아의 입을 막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현주가 멈춰선다. 수아를 뚫어지게 본다. 5살, 큰 눈망울, 배고프다며 보채는 모습. 15년 전, 잃어버렸던 딸 서윤이가 꼭 저렇게 말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오현주의 다리가 휘청거린다. 정우진이 부축하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뿌리친다. 밥, 저 애부터 먹여. 네. 시끄러워서 못 듣겠으니까 빨리 먹여. 그리고 내 방으로 데려와. 볼 게 있어. 오현주가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간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정우진이 혀를 찬다. 운 좋은 줄 아시오. 정우진이 나라를 별채 쪽방으로 안내한다. 좁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하지만 나라에게는 천국이다. 지붕이 있고 문이 잠긴다. 주방 아줌마가 식은 밥 한 그릇을 가져온다. 나라가 수아에게 먹인다. 수아야, 천천히 먹어. 아이가 와작와작 씹는다. 밥알이 볼에 묻는다. 나라가 그걸 닦아주며 눈물을 참는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일할게. 너 배 안 굴빌게. 수아가 밥을 다 먹고 나라의 품에 안긴다. 금방 잠든다. 나라가 아이를 재우고 작은 창문으로 밖을 본다. 거대한 본체가 보인다. 환하게 불 켜진 저택. 하지만 어딘가 쓸쓸하다. 저렇게 큰 집인데 사람 웃음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밤 10시. 나라가 누워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간다. 민호가 여기까지 찾아올까? 문을 확인한다. 잠겨 있다. 하지만 불안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나라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춘다. 숨을 죽인다. 발소리가 지나간다. 나라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수아를 꼭 껴안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기는 높은 담이 있고 경비도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친다. 나라가 눈을 감는다.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자. 절대 쫓겨나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나라가 눈을 뜬다. 수아는 아직 자고 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본체 주방으로 향한다. 주방 아줌마가 나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설거지부터 해. 그릇들 저기 쌓여 있어. 나라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한다. 찬물이 손을 찌른다. 하지만 참는다. 그때 오현주가 주방에 나타난다. 나라가 황급히 허리를 굽힌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주가 나라를 물끄러미 본다. 한참을 바라보다 입을 연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딸, 우리 서윤이 기일이야. 오현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손에 들린 낡은 달력. 날짜의 붉은 동그라미. 그 위에 눈물 자국. 15해 전 오늘. 그 아이가 사라진 날이기도 하고. 나라가 숨을 죽인다. 사모님의 눈빛이 너무 슬프다. 제사상을 차려야 해. 우리 딸이 와서 먹을 수 있게. 오현주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툭 던진다. 검은색 카드. 나라가 눈이 커진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최고만 사와. 한우는 2+ 등급 안심으로. 조기는 영광 법성포 직송.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백화점 특상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
간이라도 안 맞으면 그날로 나가는 줄 알아. 오현주가 돌아선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어깨가 떨린다. 나라가 카드를 집어든다. 무겁다. 손끝이 떨린다. 이 카드 한 장이면 민호의 빚을 다 갚고도 남겠다. 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강남 백화점 지하식품관. 화려한 조명, 값비싼 식재료들이 진열되어 있다. 나라의 행색이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바지, 낡은 운동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본다. 저기요. 한우 선물 세트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점원이 나라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손님, 이건 100g에 5만 원이 넘는데요. 세트는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알아요. 주세요. 나라가 검은 카드를 내민다. 점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다. 아, 네. 바로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붉은빛 도는 최고급 한우를 받아든다. 묵직하다. 수아는 언제 고기 먹어봤지? 가슴이 먹먹하다. 조기도 제일 큰 걸로. 과일도 최상품으로만 골라주세요. 점원이 휘황찬란한 과일들을 담는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 포도 한 송이에 10만 원. 계산이 끝난다. 총 300만 원. 나라가 카드를 받아든다.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화장실로 향한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는다. 쇼핑백을 내려놓는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걸 먹는데 우리 수아는 1,000원짜리 컵라면도 아까워서 국물까지 마시는데 입술을 깨문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 저 아이는 좋겠다. 죽어서도 이렇게 챙겨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나라가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 빨간 눈. 하지만 참는다. 일해야 한다. 저택으로 돌아온 나라. 부엌에서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한다. 수아는 별채에 가둬둔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저녁에 밥 줄게. 지금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찬물에 밥을 말아 먹인다. 아이가 후루룩 먹는다. 나라가 부엌으로 돌아온다. 갈비를 재운다. 전을 부친다. 나물을 무친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간장을 조금 더.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으로. 잡채를 만든다. 시금치 대신 부추를 듬뿍 넣는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하게. 이게 맞나?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는다. 해가 진다. 거실에 거대한 제사상이 차려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윤기 흐르는 갈비찜. 색색의 전들. 나라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상을 본다. 침이 꿀꺽 넘어간다. 하지만 손댈 수 없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2층에서 오연주와 강태준이 내려온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강태준, 6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회장이지만 오늘만은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이다. 그들이 상 앞에 선다. 나라는 구석으로 물러난다. 서윤아, 아빠가 왔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오현주가 눈물을 흘린다. 나라가 그 모습을 본다. 나도 저런 부모님이 있었을까? 나를 저렇게 그리워해 줄 사람이. 가슴이 먹먹하다. 한밤중 나라의 쪽방 문이 조용히 열린다. 정우진이 들어온다. 손전등을 켠다. 잠든 나라와 수아를 확인한다. 장롱을 연다. 옷가지를 뒤진다. 장롱 밑바닥을 확인한다. 신문지에 싼 보따리가 만져진다. 꺼낸다. 신문지를 벗긴다. 작은 옷이 나온다. 하얀 바탕에 파란 실로 수놓은 초승달과 별. 정우진의 손이 떨린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스친다. 놀이터,
피 흘리며 우는 3살 아이. 이 옷을 입고 있었다. 정우진이 옷을 주머니에 넣는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방문을 나간다. 조용히 닫는다. 다음 날 새벽, 나라가 청소를 한다. 2층으로 올라간다. 계단 난간을 잡는다. 삐걱, 흔들린다. 나라가 난간을 다시 잡는다. 뚝, 나사가 빠진 난간이 무너진다. 으악, 나라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다. 계단 중간에 겨우 걸친다. 팔을 긁힌다. 피가 난다. 엄마, 수아가 뛰어온다. 복도 끝, 정우진이 어둠 속에서 지켜본다. 혀를 찬다. 실패했군. 이틀 후 밤, 나라가 쪽방에서 잔다. 쉭, 가스 냄새가 스민다. 나라가 숨이 막혀 깬다. 가스, 창문을 연다. 복도로 뛰어나간다. 가스 밸브를 확인한다. 활짝 열려 있다. 분명 잠갔는데 나라의 등골이 서늘하다. 누군가 일부러. 사흘 후 정우진이 나라에게 차를 가져온다. 고생이 많으시니 따뜻한 차나 드세요. 나라가 의심스럽게 본다. 평소에 말도 안 걸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차를 받는다. 정우진이 간다. 나라가 차를 본다. 투명한 액체.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바닥에 하얀 가루가 가라앉아 있다. 화장실로 간다. 변기에 붓는다. 물을 내린다. 나라가 쪽방으로 돌아온다. 수아를 꼭 안는다. 계단이 무너지고 가스가 새고 수면제 탄 차까지. 손이 떨린다.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해. 민호가 사람을 보냈나? 아니면 이 집에? 창밖을 본다. 거대한 저택이 감옥처럼 느껴진다.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다. 나가면 민호가 기다린다. 나라가 수아를 내려다본다. 견뎌야 해. 조심하면 돼. 정우진의 방. 책상 위에 나라의 초승달 옷이 놓여 있다. 3번 실패했어. 다음은 확실하게. 그가 책상 서랍을 연다. 와인 창고 열쇠가 보인다. 창고에 가둬버리면, 얼려 죽이면,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내일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친다. 정우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신처럼 보인다. 나라는 아직 모른다. 내일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죽음의 냉동고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정우진이 나라를 부른다. 사모님이 와인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지하 창고로 가세요. 나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하로 내려간다. 어두운 복도, 육중한 철문, 문이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간다. 쾅! 뒤에서 문이 닫힌다. 나라가 돌아본다. 문이. 손잡이를 돌린다. 꿈쩍 앉는다. 두드린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다. 휘잉. 냉동 시스템이 가동된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진다. 시간이 흐른다. 나라가 문을 발로 찬다. 1번, 2번. 맨발이 얼어붙는다. 살려주세요. 제발. 목이 쉬도록 외친다. 아무도 듣지 못한다. 영하 15도. 나라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온다. 손이 파랗게 변한다. 더 이상 힘이 없다. 주저앉는다. 바닥이 차갑다. 수아야.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진다. 초승달 무늬 손수건. 꼭 쥔다. 엄마가 못나서. 너 따뜻한데 못 데려가서. 눈물이 흐른다. 뺨에서 얼어붙는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가늘어진다. 저 여기 있었어요. 찾아줘서 고마워요. 손수건을 가슴에 얹는다. 눈을 감는다. 의식이 흐려진다. 거실. 수아가 온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으앙. 오현주가 귀를 막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엄마를 찾는 울음. 1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울음이 겹쳐진다. 저 아이 엄마가 어디 갔어? 하인들이 찾는다. 없다. 회장님, 강태준이 내려온다. 다 찾아. 당장. 정우진의 얼굴이 굳는다. 강태준이 와인 창고 문을 연다. 쾅!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바닥에 쓰러진 나라. 파란 입술. 얼어붙은 눈물. 이게 무슨... 강태준이 달려가 나라를 안아올린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정신 차려. 나라를 들쳐업고 계단을 뛴다. 나라의 팔이 흔들린다. 찍. 소매가 찢어진다. 거실. 강태준이 나라를 소파에 눕힌다. 담요. 따뜻한 물. 오현주가 달려온다. 나라의 왼쪽 손목이 드러난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초승달 모양 화상 흉터. 오현주의 눈이 커진다. 숨이 멎는다. 저게... 떨리는 손으로 나라의 손목을 만진다. 울퉁불퉁한 흉터. 15년 전 3살 서윤이가 뜨거운 주전자에 대었던 바로 그 흉터. 여보, 이거... 강태준이 본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회장님, 저 여자 위험합니다. 정우진이 뛰어든다. 저 여자가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도망가려다 창고에 숨었던 겁니다. 강태준이 정우진을 노려본다. 닥쳐. 아닙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죽은 따님 흉내내서 재산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오현주가 벌떡 일어난다. 정우진의 뺨을 후려친다. 짝! 닥쳐. 내가 내 딸 몸에 난 흉터를 모를 것 같아? 강태준이 휴대폰을 꺼낸다. 김 박사, 지금 당장 와. 유전자 검사 긴급이야. 정우진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도망치려 몸을 돌린다. 경호원, 저놈 잡아. 경호원들이 정우진을 제압한다. 나라가 천천히 눈을 뜬다. 흐릿한 시야. 자신을 내려다보는 오현주와 강태준. 사모님, 회장님. 오현주가 나라의 손을 꼭 잡는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나라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다시 눈을 감는다. 병원. 나라가 눈을 뜬다. 여기가. 오현주가 옆에 앉아 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깨어났구나. 손을 꼭 잡는다. 의사가 들어온다. 구강세포를 채취한다. 강태준과 오현주의 것도 검사실로 보낸다. 급행으로 진행합니다. 6시간이면 나옵니다. 회장 집무실. 노란 봉투가 도착한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뜯는다. 서류를 본다. 눈이 커진다. 입술이 떨린다. 친자 확률 99.99%.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오현주가 서류를 빼앗아 본다. 아, 주저앉는다. 소리내어 운다. 우리 서윤이, 우리 딸. 강태준이 무릎 꿇고 오현주를 안는다. 둘이 아이처럼 운다. 지하실. 의자에 묶인 정우진. 강태준이 서류를 던진다. 이게 뭐냐? 회장님. 오해입니다. 15년 전 그날. 내가 뭘 했는지 말해. 침묵. 말 안 해? 경찰 넘기면 다 밝혀진다. 정우진이 고개를 떨군다. 한참 후 입을 연다. 제가 그날 놀이터에서 서윤 아가씨를 봤습니다. 회상. 15년 전 오후. 놀이터. 3살 서윤이가 미끄럼틀에서 굴러떨어진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 운다. 젊은 정우진이 지나가다 발견한다. 아가씨. 달려간다. 아이를 안아든다.
주위를 본다. 아무도 없다. 정우진의 눈빛이 흔들린다. 현재 정우진이 말한다.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때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본가와 후계자 싸움 중이셨고, 그래서 만약 서윤 아가씨가 죽거나 장애라도 생기면 본가가 회장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준의 주먹이 떨린다. 그래서 내 딸을 버렸어? 차에 태웠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아원 앞에 그냥 놓고 왔습니다. 오연주가 비명을 지른다. 이 살인자 같은 놈. 아이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름도 부모도 15년 동안 우리가 찾았는데 넌 알고 있었어? 강태준이 정우진의 멱살을 잡는다. 그때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CCTV 화면, 술 취한 남자가 문을 찬다. 이서연, 내 마누라 내놔. 최민호다. 저 새끼가 어떻게. 경호원들이 제압한다. 거실로 끌고 온다. 저 여자 내 법적 부인이야. 데려갈 권리 있어. 강태준이 나타난다. 법적 부인? 그래. 서류 뭉치를 던진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 사기, 징역 12년, 그리고 내 빚 3억. 내가 샀다.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럴 수가. 이혼 소송도 들어갔다. 내 딸 이름으로. 강태준이 돌아선다. 둘 다 끌어내. 경찰 넘겨. 2층 침실. 나라가 침대에 누워있다. 강태준과 오연주가 들어온다. 둘 다 눈물 자국이 있다. 나라가 일어나려 한다. 사모님, 회장님. 오연주가 달려와 나라를 꼭 안는다. 서윤아, 우리 딸. 나라가 얼어붙는다. 네, 검사 결과 나왔어. 넌 우리 딸이야. 15년 전 잃어버린 우리 서윤이. 강태준이 다가와 나라의 손을 잡는다. 미안하다. 애비가 못 찾아서 내가 고생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린다. 나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연주가 고개를 젓는다. 절대 아니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가 무너진다. 평생 품었던 의문.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상처가 녹아내린다. 엄마, 아빠, 처음 불러보는 말.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온다. 같은 날, 같은 거실. 하지만 모든 게 다르다. 제사상이 아닌 생일상, 3단 케이크, 형형색색 풍선, 장미 백송이, 강태준, 오연주, 서윤나라, 수아가 둘러앉아 있다. 서윤의 모습이 달라졌다. 고급스러운 원피스, 윤기나는 머릿결, 무엇보다 멍 하나 없는 환한 얼굴.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른다. 서윤이 촛불을 끈다. 눈물을 흘린다.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오연주가 딸을 꼭 안는다. 엄마가 미안해. 15년 동안 못 찾아서. 아니에요. 이제 찾았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아가 깡충 뛴다. 할머니, 나 케이크 먹어도 돼? 우리 강아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강태준이 신문을 펼친다. 전 집사 정우진. 유기죄, 살인미수, 횡령으로 무기징역 확정. 기사를 본다. 평생 썩어라. 또 다른 기사. 최민호. 가정폭력 및 도박사기로 실형 12년 선고. 서윤이 신문을 본다. 아무 감정이 없다. 이제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강태준이 딸의 어깨를 감싼다. TV 뉴스가 나온다. 대한그룹 실종 아동 찾기 재단 설립.
강서윤 이사장 취임. 화면. 서윤이 고아원 아이들과 웃고 있다. 15년 전 저를 버렸던 그 고아원. 이제 제가 인수했습니다. 아이들이 서윤을 둘러싼다. 이곳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아이가 가족을 찾을 때까지. 카메라가 서윤의 손목을 클로즈업한다. 초승달 흉터 위에 예쁜 팔찌. 흉터를 가리는 게 아니라 빛나게 하는 장식. 거실로 돌아온다. 수아가 케이크를 먹으며 묻는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아? 서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야? 오현주가 수아를 무릎에 앉힌다. 당연하지.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강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낸다. 서윤아, 이거 뭐예요? 재단 운영비 10억? 내 이름으로 했다. 서윤의 눈이 커진다. 아빠, 이건 너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아빠가 가진 돈, 이제는 사람 살리는데 쓰고 싶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든다. 눈물이 또 난다. 오현주가 일어난다. 장식장으로 간다. 검은 천으로 덮인 액자를 꺼낸다. 10년 전 3살 서윤의 사진. 천천히 걸어와 서윤 앞에 놓는다. 이제 제사상에 올릴 필요 없어. 우리 딸 살아있으니까. 액자를 서윤에게 건넨다. 이거 내 방에 둬.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잊지 마. 서윤이 사진을 받아든다. 초승달 무늬옷을 입은 3살 자신. 엄마, 그때 입었던 옷.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현주의 눈이 커진다. 정말?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라고. 평생 간직했어요. 오현주가 딸을 끌어안고 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진다. 4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강태준, 오현주, 서윤, 수아. TV를 보며 웃는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서윤이 창밖을 본다. 정원의 가을 국화가 만발해 있다. 한때는 얼음성 같았던 이 집. 이제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다. 서윤이 수아를 안는다. 아이가 스르륵 잠든다. 엄마가 속삭인다. 사랑해. 우리 딸. 서윤이 대답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자막이 뜬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